여러분, 코픽스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말입니다. 은행들도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해주려고 그러면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끌어모으든지 아니면 저축을 하게 해서 끌어모으든지 그 저축된 자금, 채권을 발행해서 모은 자금, 그 자금으로 쉽게 말하면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끌어모으는 자금의 금리를 코픽스라고 합니다. 코픽스. 근데 그 코픽스가 여러분 놀랄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2.96%까지 올라갔습니다. 2.96%. 2.96%라는 수치는요, 지금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해요. 9년 7개월 만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영끌한 사람들,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집 산 사람들, 또 부채가 많은 사람들, 이 코픽스가 올라가는 거 보면 이게 대출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요, 대출금리가 7%는 우습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코픽스 금리 상승 추이가 8월에 2.96이라고 되어 있죠. 2013년에 2.99%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최고치예요.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2021년 1월만 하더라도 0.86이었습니다. 0.86이었던 것이 2022년 1월 1년 만에 1.64 2배가 오르더니요. 지금 8개월 만에 지금 3배가 다시 2배가 오르려고 해요. 1.64가 2.96이 됐으니까요. 지금 이대로 가면 여러분 대출금리는 진짜 감당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지난 7월에는요. 0.52%가 올랐거든요. 아마 이거 경험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숫자가 올랐습니다. 이 코픽스 금리를 실제 공시하기 시작한 게 2010년인데요. 2010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상승 폭이 0.5% 52%포인트라는 숫자가 말입니다. 그러니 8월에는 좀 덜 오른 거죠. 그에 비하면.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오르겠죠. 오를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를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는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요. 하단이 5.24%입니다. 이게 상단이 6.04%였어요. 이게 9월 15일 기준이었거든요. 9월 16일 기준으로 가볼까요? 오늘 최저 하단이 5.30입니다. 5.30. 그리고 말입니다. 상단이 6.10이에요. 우리 은행이 지금 제일 높죠. 코픽스 금리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결국 말입니다.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7%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7% 갈 수 있다는 이야기.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5일까지만 하더라도 하단이 4.50이었어요. 근데 9월 16일에는 4.56으로 늘어났죠. 최대치 상단도 5.90이 5.96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장 7%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만큼 6% 중반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농협이요.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월 15일 기준으로 하단이 4.44%입니다. 그러나 9월 16일에는 4.50%가 되는 거고요. 상단은요. 5.54%에서 5.6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말입니다. 지금대로 올라가면 연말에 적어도 3%. 지금은 2.5%가 기준금리잖아요. 그럼 0.5%포인트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대출금리는 7%를 넘어서서 8%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8%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자 부담 엄청 됩니다. 여러분.
이자 부담 장난 아니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10월에 어떻게 될까요? 10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될 때인데 이때 0.5%라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3%가 아니라 3.2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아니 4%도 갈 수 있다. 4%는 쉽지 않고요. 3.5%는 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자 부담은요 점점 커질 겁니다. 저는 결국 말입니다. 영끌한 사람들, 또 부채가 많은 사람들, 저도 부채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마 부담이 엄청 될 거예요.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요. 고정금리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변동금리는 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신용대출은 또 어떻고요. 그나마 1금융권에 빌린 사람들은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빌린 사람들은요. 좀 더 나아가서 카드론이나 대부업을 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충격적이 될 겁니다. 저는 결국 우리 경제가 당분간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은요 그나마 소매 판매라도 좀 잘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실업보험금 타는 사람들도 적어요. 쉽게 말하면 금리를 올리는데도 현장 경기는 계속 되살아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주가가 미국이 빠진 건 왜일까요? 빠진 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이게 9월 25일 날 결국 지표가 좋으니까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0.75%가 아니라 울트라 스텝이라고 이야기한 1%를 올릴까 두려운 거죠. 1%를 올릴까 봐.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지표가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표가 나쁘다는 것은 경기 침체의 골이 저는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기 이야기했는데 이제 위기의 도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게 안 틀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겁나기도 합니다. 이게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지 내용 자체가 지금 틀리지가 않아요. 참 무섭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 좀 줄여가는 거, 또 지금 빚내서 뭘 하겠다는 거 약간 시간을 뒤로 미루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